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요게 중3 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와. 자,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 너희가 영어로는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 문장의 오형식 보면 동사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서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이 주어만 오냐, 주어 목적어가 오느냐, 주어 보어가 오느냐,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느냐, 혹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오형식이라는 걸 영어에서 나눴던 것처럼 국어에서는 자릿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성격, 우리는 서술어의 성격이야. 그래서 항상 영어에서 동사가 중요한 것처럼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그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서술어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생각할 게 서술어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숫자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이고, 생각하면, 잠깐만, 수민이가 아직 연결이 안 됐네. 자, 수민아 목소리 들리지? 자, 서술어의 자릿수, 그래서 요걸 제외한 걸 서술어의 그 자릿수라고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술어를 빼고 꼭 필요한 게 주어만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나만 필요한 경우가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한 자리 서술어,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주어 목적어,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혹은 보어가 필요한 경우,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면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잠깐 가면은요, 자, 주성분이라고 해서 이 주성분 4개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생략하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없는데, 부속성분이나 독립성분은 생략해도 문장을, 기본적인 개념을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사어 중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여기에다가 부사어 중에 일부, 그걸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요렇게 4개, 요렇게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필수 성분, 문장에서 생략하면 그 개념이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그 성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필수 성분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생략하면 안 되는 것, 그거는 생략했을 때 정에는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장이 이상해지는 이런 문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이제 이런 거고, 세 자리 서술어는 영어로 쳤을 때는 주다와 같은 수요 동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삼다 같은 거, 제자로 삼았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와 같은, 자, 요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요 문장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경의가 상욱이와 다르다. 자, 얘가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없고 보어도 없고 얘가 주어, 그리고 요거는 부사어인데 이거를 위치를 바꿔서 경의와 상욱이는 다르다. 뭐 이랑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랑 상욱이는 다르다. 혹은 요걸 이제 바꿔서 요 형태처럼 경의는 상욱이랑 다르다. 이렇게 하면, 자, 요거는 요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요거 자체를 뭘로 보는 거냐면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요 다르다는 한자리 서술어로 봐.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연결관계. 요 때는 요게 접속조사가 되거든. 접속조사로 연결이 됐을 때는 지금 한자리 서술어인데 여기처럼 뒤로 갔을 때는 이거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로서 작용할 때는 이건 두 자리 서술어로 본다라는 거. 자, 요런 식의 것도 지금 잘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거. 요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필수 서술어의 자릿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필수 부사와 관계에서 지금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 자리냐 두 자리냐 요거 구별하는 게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 조심하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게요. 문장의 짜임과 관련해서는 요 표 무조건 다음 주 내가 확인할 겁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요 표 이거 이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요거 암기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로 확인해 가지고 지금 요 단계 이거 무조건 암기해 오십니다. 요거 암기하십니다. 문장의 짜임은 요 두 가지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너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관형절이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니까 관형절이다, 부사어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앞에 했던 문법 개념으로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요거하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할 것. 자, 첫째, 앞에 문장 성분 따지는 문장 성분의 개념, 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는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임과 관련해서 요 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분 해가지고 찾는 방법, 요거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지금까지 얘기해서 각각에서 아마 표 하나 설명할 때마다 하나씩 그 함정, 조심해야 될 것들 하나씩 얘기를 했어. 하나씩 그것들만 공부해주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끝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아깝게 안 하려면 무조건 외우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자, 문장이라 함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는 그 완결된 생각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문장은 그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 즉 한 개. 겹문장은 두 번 이상입니다. 근데 아는 문장은 그 문장 안에 어떤 일정한 문장 안에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있는 문장이 안고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 이건 안긴 거라고 하고, 요 바깥에 있는 것으로는 안은 문장, 그러니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건 같은 말이야.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얘는 안긴 문장, 얘는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단순하게 더해만 준 겁니다. 그래서 혼문장은 한 번, 두 번 이상, 아는 문장은 한 문장을,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속에다 갖고 있는 거.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과 대등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은 기, 관형절은 리을, 니은, 부사절은 이게,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 수록, 토록. 서술절은 예를 암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용절은 앞에 어떤 표지보다는 말하다,
말하다, 전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등등의 어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굳이 표지하자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같은 게 사용되고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데 대등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and, but, 그 다음에 or. 영어로 쳐도 대등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대등절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은 그 외인데 얘는 앞뒤로 바꾸기가 안 된다는 건 요걸 좀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좀 보면 요거 꼭 외우라는 거 생각해 줘서 다시 보면 자,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 서술절은 서술의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은 얘가 주어이냐 목적어냐 부사어냐 뒤에 붙는 격조사의 역할, 격조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명사절은 여기처럼 이렇게 을이라는 걸 통해서 목적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격조사는 제외한 곳까지 제외를 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앞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음기, 그 다음에 관형절은 니은, 리을, 는, 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부사절은 이게, 도록. 그 다음에 서술절은 자, 선생님은 이제 가끔 이제 했던 게 이걸로 외우라고 그랬지. 완배는 팔이 길다. 이거랑 문장 형태가 같으면 서술절. 인용절은 뭐뭐라고 말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 뭐 해서 요 개념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요. 문장의 짜임을 찾는 순서 첫 번째가 서술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에 밑줄 그을 것. 그 다음에 그게 밑줄 그은 게 한 개면 혼문장, 두 개 이상이면 겹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그으라는 건 동사, 형용사, 이다야. 자, 근데 단 서술절의 경우는 주의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밑줄을 긋다 보면 서술절. 자, 여기도 보면 밑줄 그으면 한 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길다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개니까 한 개는 홑. 자, 한 개짜리는 홑인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서술절만 한 개인데 혼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이다. 얘만 서술절이다. 이걸 찾는 방법은요. 귀가 길다 해서 요 안에서 얘가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귀가 길답니다. 전체의 서술어고 길다는 절에서의 서술어야. 그래서 귀가 길다. 이거랑 문장 형태가 같으면 서술절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짜임을 찾는 순서에서 뭐가 문제로 나올 거냐면 혼문장이다, 겹문장이라는 걸 구별하라고 할 텐데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라고 할 텐데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로 한 개면 홑, 두 개면 이상이면 겹. 요렇게 해서 요걸 찾아주시고 단 조심해야 될 건 서술절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서술어에 따라 각각의 문장을 만드는데요.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 만들기를 합니다. 자, 수능에서는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 안긴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이나 이런 게 될 때 문장이 이렇게 합쳐질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반드시 낸다라는 거야. 따라서 완벽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 단순하게 이게 안긴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이다 요것만 구별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나오니까 지금 반드시 해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괄호를 치시고 이어진 문장은 뭐를 해라? 끊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괄호의 끝을 표와 비교 확인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예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앞뒤의 의미를 고려해서 앞뒤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이게 서로 바꿔보라는 것. 그래서 보면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장이 있는데 보면 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없다, 다가오다, 읽다, 책이다, 많다, 봤다고 말했다, 말하다, 그 다음에 예쁘다, 오다, 그 다음에 털고 있었다, 뭐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다, 갔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밑줄을 그어 놓고 나면 자 2개짜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2개짜리는 밑줄 그은 게 2개짜리. 자 2개짜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얘네들은 다 지금 견문자. 그런데 지금 4번하고 6번을 보니까 얘가 한 개로 보인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선이는 예쁘다, 눈이 매우 예쁘다 해서 요만큼이 다시 요게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배는 팔이 길다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나오면 자 요렇게 나오면 이건 주어가 2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자 요게 지금 뭐다? 요 서술절 요거부터 우선적으로 없애라. 요거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지금 보호를 가지고 문자 물이 얼음이 아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게 서술어인데 이것도 얘가 서술절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얘는 주어가 아니고 보어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보어 아까 얼음으로 그러면 역시 이거는 부사어니까 보어가 아니라고 했던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해서 이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먼저 없애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분리해라. 문장은 완벽한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다가왔다. 누가? 철수가 다가왔다. 철수가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철수가 내 뒤로 다가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다. 없는데 누가? 소리가 없다. 이렇게 해요. 책이다. 누가? 뭐가? 무엇이? 이것은 책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었다. 자, 이것은 책이다. 내가 책을 읽는다. 자, 이런 식으로 돼야 책을이라는 말이 여기서 책을이라는 말이 자, 요게 지금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건데 책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도 보면 요 인용절은 그냥 인용절. 요거는 그대로 되고요. 5번에 비가 온다,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술의 끝을 봐라. 이로 끝났으니까 요거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 다만 얘는 르이 붙어서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얘는 나머지는 부사절은 부사어,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 비가 왔다. 소풍을 못 갔다.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어진 문장인데 앞뒤 바꾸기. 영희가 소풍을 못 갔다. 비가 와서. 도치법이 아닙니다. 도치법 쓰면 문장 당연히 됩니다. 도치법이 아니라 문장 형태를 같이 만들어요. 영희는 소풍을 못 가서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부사절.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거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영희는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 가능하지요? 요렇게 넣었을 땐 요때는 이게 이제 부사절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부사절이 된다고 하거든요. 안으로 넣는 게 가능하면 이때는 종속절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이 앞뒤 바꾸기, 그 다음에 안에 넣어보기. 근데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라면을 먹는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앞뒤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 안에 못 넣습니다. 영희는 철수는 밥을 먹고 라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못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 앞뒤 바꾸기, 안에 집어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구별하라는 거.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얼굴이 예쁜 영희를 좋아한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예쁜 얼굴이 예쁜 영희가 학교에 간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쁜 영희가 학교에 간다. 자, 요런 식의 문장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예쁜 지금 한 거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다 보여주는 경우가 뭐냐면요. 자, 얘 관용어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냐면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영희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영희가 학교에 간다.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되고요. 해서 영희라고 하는 걸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영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역시 영희가 예쁘다. 그 다음에 영희가 학교에 간다. 자, 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이라는 말 요게 지금 생략된 경우로 보는 겁니다. 해서 생략된 경우로 보고 관형사이지만 만약에 문장 성분 따져라 그러면 관형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장의 짜임을 갖다 따지게 되면 이것도 견문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 요거는 지금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속에 그 주어하고 서술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요게 안긴 문장인 건 맞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외부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 잘못하면은 이어진 문장으로 착각할 수 있는 형태,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혹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이게 안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성분이 생략됐느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구별하라는 문제. 전부 견문장입니다. 지금 요거는 견문장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다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봐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또 질문 올리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칠 거고 개인 그 문제 푼 거에서 틀린 것들 좀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저 톡으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또 설명